비가 내리는 오후예요. 서울의 오래된 골목 끝 진국당면이라는 작은 국수집에서 김이 피어오릅니다. 흰 앞치마를 두른 김말순 씨는 여느 때처럼 밀가루 반죽을 치고 있어요. 그녀의 손은 굳은 살로 가득하지만 움직임은 한결같아요. 문이 조용히 열리고 검은 양복을 입은 노인이 들어옵니다. 그는 말없이 자리에 앉아 국수를 기다립니다. 말순 씨도 아무 말 하지 않아요. 그저 면을 삶고 국물을 붓고 그 앞에 놓을 뿐이에요. 노인은 젓가락을 들고 조용히 면을 먹습니다. 그릇과 젓가락이 부딪히는 소리만 공간을 채웁니다. 다 먹은 그는 계산대에 1만 원 한 장을 내려놓고 나가요. 그가 사라지면 말순 씨는 잠시 멈춰 그 자리를 바라봅니다. 그날은 매년 반복되는 날이에요. 5월 18일 오후 3시. 그는 30년 넘게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그는 오지 않았어요. 대신 문 앞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그 안에는 흑백 사진 한 장과 짧은 편지 한 줄. 고맙습니다. 그날의 국수 맛을 지켜주셔서. 그녀는 그 문장을 소리내 읽지 못했어요. 비 내리는 골목에 김이 흩어지고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고 감동적인 사실을 담고 있습니다. 사연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럼 감사한 마음을 담아 야지의 인생극장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공기는 아직 싸늘했어요. 서울의 오래된 골목길에는 이른 아침부터 빗자루 소리가 울립니다. 김말순 씨가 국수집 앞을 쓸고 있었습니다. 작은 체구의 여자는 허리를 굽힌 채 바닥의 낙엽과 먼지를 모아 한쪽으로 치웁니다. 가게 간판은 오래전에 색이 바래 글자 몇 개가 희미하게 남아 있어요. 진국당면. 그녀가 젊은 시절부터 써온 이름이에요. 40년 넘게 바꾸지 않은 간판이 이제는 골목의 상징이 되었어요. 문을 열면 바로 익숙한 냄새가 코끝을 스칩니다. 밀가루 냄새, 끓는 물에 김 그리고 오래된 국물 냄새. 그 냄새가 골목 안을 따뜻하게 채웁니다. 그녀는 불을 켜고 손을 씻고 밀가루 반죽을 시작합니다. 라디오에서는 오래된 가요가 흘러나오고 유리문 밖으로는 신문 배달원과 출근하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립니다. 그녀는 그런 세상의 소리들을 들으며 묵묵히 손을 움직입니다. 면이 익숙한 리듬으로 손끝에서 늘어납니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서두름이 없어요. 늘 같은 시간, 같은 속도. 아무도 보지 않아도 그녀는 반죽을 정성껏 다루고 그 손끝의 힘이 세월을 견디게 만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잠시 후 단골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동네 슈퍼주인, 아침 일찍 일하는 청소부 아주머니, 시장에서 일하는 중년 부부. 그들은 늘 같은 자리에 앉고 같은 주문을 합니다. 국수 2그릇이요. 지난번처럼요.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국수를 내놓을 때마다 그릇 위에 김이 얼굴을 덮고 그때마다 그녀의 표정은 잠시 멈춰요. 그 김 속 어딘가에서 젊은 날의 기억이 스쳐가는 듯합니다. 사람들이 국수를 먹으며 떠드는 소리가 배경처럼 흐릅니다. 이 집이 참 오래됐어요. 그때 그 국수 맛 그대로야. 그녀는 그런 말들을 들으며 조용히 웃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오래된 그늘이 숨어 있었어요. 낮이 되어 골목이 분주해질수록
그녀는 더욱 말이 없어졌습니다. 손님이 없는 시간엔 가게 구석에 앉아 묵묵히 반죽을 만지작거리고 때로는 손끝을 멈춘 채 하늘을 바라봅니다. 라디오에서는 오늘은 5월 10일입니다. 라는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달력을 보며 조용히 손가락으로 한 칸을 세어 이제 8일 남았네. 그날이 가까워질수록 그녀의 눈빛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밤이 찾아오면 골목은 다시 조용해집니다. 불빛 하나 없는 골목 끝에서 그녀의 가게만이 노랗게 빛나요. 그녀는 문을 닫기 전 한동안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불 꺼진 가게 안 냄비의 온기가 서서히 식어갑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손을 씻고 반죽 그릇에 덮개를 덮습니다. 손끝이 살짝 떨리고 눈이 잠시 허공에 머뭅니다. 그 순간 시계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며 불을 끄고 문을 닫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지나갔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작게 타는 불씨가 남아 있었어요. 다음 주 그날 누군가의 발자국이 이 골목을 다시 밟을 거라는 예감 같은 불씨. 그녀는 그 불빛을 지우지 않은 채 천천히 골목을 걸어갔습니다. 서울의 오후 공기는 따뜻했어요. 진국 당면의 문 앞에는 낯선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손에 카메라를 들고 간판과 골목을 천천히 훑어보았어요. 이름은 지훈. 다큐멘터리 PD였어요. 그는 서울의 오래된 골목 시리즈를 준비하며 이 동네에 남아있는 마지막 국수집을 찾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 집엔 매년 같은 날 같은 손님이 온다더라. 그 말을 듣고 지우는 호기심이 일었습니다. 그는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안에서는 김말순 씨가 반죽을 치고 있었습니다. 라디오의 음악 소리만 가게를 채우고 있었어요. 지우는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여기 혹시 촬영해도 될까요? 말순 씨는 손을 멈추지 않고 그를 바라봤어요. 눈빛은 단단했지만 차갑지는 않았어요. 무슨 촬영인지 모르겠네. 국수 만드는 걸 찍을 필요가 있을까? 그녀의 말에는 웃음도 호기심도 없었습니다. 지우는 잠시 머뭇거렸지만 카메라를 내려놓았어요. 그냥 오래된 풍경을 담고 싶어서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지우는 며칠간 골목을 오갔어요. 가게 앞을 서성이며 손님들의 발길과 그녀의 손놀림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가게 안의 리듬은 변하지 않았어요. 지우는 점점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루가 끝날 때마다 그녀는 늘 같은 동작으로 반죽을 정리하고 국수를 덮고 문을 닫았어요. 그 반복된 동작에 어떤 의식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노트를 꺼내 기록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순서, 같은 동작. 그리고 덧붙였어요. 5월 18일. 이 날짜가 반복의 중심인가? 하루는 지훈이 유리문 너머로 그녀를 찍던 중 그녀의 손이 잠시 멈추는 걸 보았습니다. 그녀는 반죽 위에 떨어진 밀가루를 손끝으로 쓸어내며 무언가에게 낮게 말을 건네는 듯 했어요. 면이 끊어지면 인연도 끊어지는 거야. 그 말은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지우는 순간 카메라의 녹화 버튼을 멈췄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너무 살아있어서 마치 고백처럼 들렸습니다. 지우는 그날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녀는 매일을 기억하고 있었다.
하지만 누구를 위해서일까? 그리고 달력을 보았습니다. 5월 17일. 그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골목의 공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바람은 차가웠고 하늘엔 얇은 구름이 깔려 있었어요. 말순 씨는 평소처럼 문을 열었지만 발끝이 멈췄습니다. 문 앞에 작은 흰 봉투가 놓여 있었거든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허리를 굽혀 봉투를 집었습니다. 그 밑에는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 함께 놓여 있었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군복을 입은 남자가 팔짱을 낀 채 웃고 있었어요. 말순 씨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숨을 한번 깊이 들이마시고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짧은 편지 한 줄이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그날의 국수 맛을 지켜주셔서.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그녀의 눈가가 흔들렸습니다. 편지의 글씨는 삐뚤삐뚤했지만 오래 기억하던 손글씨였어요. 그녀는 천천히 의자에 앉아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사진 속의 자신은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지훈이 카메라를 들고 골목을 걷다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문 앞에서 멈춰 조용히 안을 들여다봤어요. 말순 씨는 사진을 손에 쥔 채 가만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조심스레 다가와 물었습니다. 혹시 그 사진 아는 분이세요?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손님이에요. 오래된 손님.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느렸습니다. 그날 하루 그녀는 국수를 거의 만들지 않았어요. 손님이 와도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면이 자꾸 끊어지고 물은 쉽게 끓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계속 손끝으로 그 사진의 가장자리를 만졌습니다. 밤이 찾아올 무렵 지우는 다시 가게로 왔습니다. 불은 꺼져 있었지만 안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그녀는 테이블 위에 사진을 올려두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편지 봉투와 함께 숟가락이 놓여 있었어요.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 사람 아직도 이 국수 맛을 기억하네. 지우는 그 말의 의미를 알 수 없었지만 그녀의 어깨에서 흘러내리는 빛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들고 벽 한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엔 아무것도 없었지만 오래전엔 누군가의 사진이 걸려 있었던 자리였어요. 그녀의 눈동자에는 희미한 미소와 슬픔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그 사진을 조용히 벽에 걸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지우는 그 사진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흑백 속의 두 사람은 너무도 자연스럽게 웃고 있었어요. 그 웃음은 단순한 연인이 아니라 무언가를 함께 겪은 사람들의 표정 같았습니다. 그는 사진의 뒷면을 보며 손가락으로 글씨를 더듬었어요. 1980.5, 18, 광주역 앞, 마지막 면. 그 문장은 짧지만 숨이 막히는 무게를 가지고 있었어요. 지우는 그날의 날짜가 갖는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진이 그 사건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는 알 수 없었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국수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면 삶는 냄새가 익숙하게 느껴졌어요. 말순 씨는 평소처럼 반죽을 치고 있었지만 그 손놀림에는 어딘가 망설임이 묻어 있었습니다. 지우는 의자에 앉아 조용히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 사진 혹시 그날의 일인가요? 그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반죽 위로 손을 얹었어요. 그날이라 사람들은 다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반죽을 누르며 말을 이었어요. 그 사람은 군인이었어요. 다른 군인들이 사람들을 쏘던 날 그 사람은 내 가게로 들어왔지. 그녀는 눈을 감고 기억을 꺼내듯 한마디 한마디 내뱉었습니다. 다친 사람들을 숨겨달라 했어요. 자기도 도망칠 곳이 없다고. 지훈의 숨이 멎었습니다. 그녀의 말이 진실이라면 그 사진 속의 웃음은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사람들의 마지막 온기였던 거예요. 그 사람은 떠나기 전 말했어요. 언젠가 다시 와서 국수를 먹겠다고. 그때는 꼭 웃으면서 먹자고. 그녀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녀의 손끝이 반죽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지우는 그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그 사람은 사라졌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서지는 유리처럼 낮게 흔들렸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우는 테이블 위의 사진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그 옆에 편지 봉투를 다시 들었습니다. 글씨의 마지막 획이 마치 오래전 약속의 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창밖을 보았습니다. 골목에는 햇살이 들었고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그날의 총성과 비명이 겹쳐 보였어요. 그녀의 시선은 다시 국수 그릇 위로 돌아왔습니다. 그 사람 결국 돌아왔네.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지우는 그 웃음 속에 눈물이 섞여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 순간 카메라의 뷰파인더 속에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면이 익어가는 소리, 국물이 끓는 소리, 그 사이로 그녀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이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매년 그 사람을 기다렸어요. 다른 사람들은 몰랐지만 나는 알아요. 그 사람은 매년 이 자리로 돌아왔어요. 지우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사진 속 남자는 이미 세상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의 말에는 믿음이라는 이름의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우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다시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촛불 하나를 켜고 벽에 걸린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 불빛이 사진 속 두 사람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사람, 이제야 왔구나. 불빛이 흔들리고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불고 낙엽이 문턱을 스쳤습니다. 밤의 골목은 적막했습니다. 진국 당면의 불빛만이 조용히 깜빡였어요. 지우는 문을 살짝 밀고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테이블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작은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어요. 그녀는 그 상자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편지와 군번줄 하나, 그리고 누렇게 바랜 신문 조각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우는 그 안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오래된 종이의 냄새였어요. 그녀가 손으로 편지를 꺼냈습니다. 노란 봉투에는 낯익은 글씨가 쓰여 있었어요. 말순 씨에게 언젠가 이걸 보게 된다면. 그녀는 손끝으로 그 문장을 따라 읽었습니다. 그날 군은 우리를 적으로 봤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이었어요.
그 사람은 총을 내려놓고 나한테 부탁했어요. 부상자들을 숨겨달라고, 자기 대신 사람들을 살려달라고. 지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창백했지만 단단했어요. 그녀는 말을 이었어요. 그날 밤 그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 시신들 틈에서 그의 군번줄을 찾았어요. 그녀의 손이 상자 안에서 군번줄을 꺼냈습니다. 쇠의 차가운 빛이 불빛에 반사되어 떨렸어요. 지우는 그 순간 숨을 쉬는 것도 잊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때 나는 맹세했어요. 그 사람이 못 지킨 약속을 내가 대신 지키겠다고. 그래서 이 가게를 닫지 않았어요. 언젠가 그가 돌아올지도 모른다고 믿었어요. 그녀는 편지를 천천히 접어 상자 안에 다시 넣었습니다. 지우는 조심스레 상자 속을 들여다봤어요. 신문 조각들에는 그날의 참상이 적혀 있었어요. 광주 시민 다수 사망, 통제된 도심, 생존자 수 미확인. 지우는 가슴이 조여오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국수집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그녀가 지켜온 것은 맛이 아니라 기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여전히 뜨겁게 살아 있었어요. 그녀는 말을 멈추고 조용히 벽을 바라봤어요. 사진 속의 젊은 두 사람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그 미소의 의미를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그건 슬픔 속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사람다움이었어요. 매년 5월 18일 오후 3시. 그 시간은 그 사람의 마지막 숨이 멎은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난 매년 그날 같은 시간에 면을 삶았어요. 그녀는 눈을 감고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지우는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녹화 버튼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기록의 대상이 아니라 그녀가 40년 동안 혼자 견뎌온 기도의 시간이었어요. 그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약속을 지켰어요. 그날 이후 매년 검은 양복 차림으로 이곳에 왔어요. 한마디 말도 없이 국수를 먹고 갔지요. 지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분이 아직 살아계셨던 거예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사람은 없어져도 마음은 남아요. 그 사람의 마음이 국수김처럼 아직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녀의 말은 조용했지만 공기 속을 오래 떠돌았습니다. 지우는 그 순간 무언가가 가슴속 깊이 울렸습니다. 그녀는 촛불을 끄며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됐어요. 그 사람의 약속은 지켜졌으니까. 촛불이 꺼지고 방 안엔 김 냄새만이 남았습니다. 지우는 상자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안에 군번줄이 여전히 은은한 빛을 냈습니다. 그는 손끝으로 그것을 가만히 쓸었습니다. 쇠의 차가운 감촉이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비가 내리던 날이었어요. 가게 앞 간판은 빗물에 젖어 반짝였고 골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김말순 씨는 불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서 냄비를 올려두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자동적으로 움직였어요. 반죽을 치고 면을 삶고 국물을 끓였습니다. 하지만 국수를 담을 그릇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내려놓았어요. 잠시 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인지 김인지 모를 뜨거운 무언가가 손바닥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녀의 눈앞에는 매년 같은 자리,
항상 검은 양복을 입고 앉던 남자의 빈 의자가 보였습니다. 그 자리만큼은 아무에게도 내준 적이 없었죠. 하지만 이제 그 자리는 완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이제 정말 떠났구나. 그녀는 속으로 그렇게 말했어요. 비가 유리창을 두드리고 냄비 속 물이 끓어올랐습니다. 그녀는 냄비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지우는 문 밖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우산을 접고 문틈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불빛은 희미했고 그녀의 뒷모습은 그림자처럼 작아 보였어요. 그는 그녀가 무언가에 작별을 고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녀는 국수를 그릇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맞은편 자리에 그릇을 밀어두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멍하니 그 앞을 바라봤어요. 김이 천천히 피어오르다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지우는 그 모습을 차마 찍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어요. 이건 기록이 아니라 이별이었어요. 그녀의 세상에서 마지막 국수가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젓가락을 들어 면을 한 줄 집었습니다. 하지만 입으로 가져가진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고 젓가락 끝에서 면이 끊어졌습니다. 그 조용한 툭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우는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할머니.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지만 그를 보지 못했습니다. 눈동자는 허공을 향해 있었어요. 그녀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끊어졌네, 그 약속도 이제 끊어졌네. 그녀의 목소리에는 슬픔보다도 이상한 평온이 깃들어 있었어요. 마치 오래된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그녀는 불을 끄고 의자에 앉아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지우는 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오래된 시계의 초침이 느리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골목의 불빛이 하나둘 꺼졌습니다. 진국 당면의 창문만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그녀의 머리 위로 김이 마지막으로 피어오르더니 이내 사라졌습니다. 지우는 그 장면을 눈에 새겼습니다. 그는 깨달았어요. 그녀가 지켜온 건 국수집이 아니라 그날의 기억이었단 걸. 그리고 그 기억은 이제 자신에게로 넘어왔다는 걸. 그날 밤 그는 조용히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한 시대의 국물이 식었다. 하지만 그 온도는 아직 내 손에 남아있다. 며칠 뒤 비가 그치고 맑은 햇살이 골목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진국 당면의 문은 닫혀 있었어요. 문 앞에는 조그만 흰 국화 한 송이가 꽂혀 있었고 그 옆에 손글씨로 쓴 작은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따뜻한 국수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우는 쪽지를 접어 품에 넣었습니다. 가게 안은 고요했고 세상 모든 소리가 멈춘 듯 했어요. 그는 천천히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가게 안에는 말순 씨가 남긴 것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군번줄, 편지, 그리고 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지우는 그 앞에 앉아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는 알 수 없는 충동에 이끌렸습니다. 그는 냄비를 꺼내 물을 올렸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그녀가 해왔던 그대로였어요. 물을 끓이고 면을 볶고 국물을 내며 그는 마치 누군가의 손끝이 자신의 움직임을 이끄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국수가 완성되자
그는 조용히 두 그릇을 내왔습니다. 하나는 자신 앞에, 하나는 그녀가 늘 국수를 내던 그 자리 앞에. 김이 천천히 피어올랐고 햇살이 그 김을 따라 흘렀습니다. 그때 바람이 살짝 불며 문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지우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문 앞에서 희미한 발소리가 들렸어요. 그는 고개를 들었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신 김 사이로 잠깐 스치는 한 사람의 형체가 보였어요. 군복 차림의 젊은 남자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눈빛은 따뜻했고 입가에는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오래전 사진 속 그 남자 그대로였습니다. 지우는 숨을 죽인 채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김이 천천히 흐르며 공기를 메웠어요. 그 남자는 면을 한 젓가락 들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지우는 그 말을 알아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김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지우는 한참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는 손에 들린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그때 그의 손끝이 젖어 있는 걸 느꼈습니다. 눈물이었는지 김이 맺힌 물방울이었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그는 천천히 창문을 열었습니다. 햇살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국수 김이 빛 속에서 반짝이며 흩어졌어요. 그 순간 지우는 이상하게도 국수 향기 속에서 미묘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그녀의 약속은 끝났지만 그 의미는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의 몸은 사라져도 마음은 남는다는 것을 그는 이제 진심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속삭였습니다. 이제는 내가 이 이야기를 남길 차례구나. 지우는 카메라를 켰습니다. 프레임 안에는 김이 흐르고 빈 의자가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셔터를 눌렀습니다. 찰칵. 그 소리는 조용히 공간을 울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모든 것이 고요해졌습니다. 국수 김이 마지막으로 허공에 피어오르고 그녀의 숨결처럼 사라졌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골목은 다시 분주한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진국 당면의 문은 닫힌 채였어요. 사람들은 그 집을 지나치며 잠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군가는 그 할머니 참 오래 했지 하며 조용히 웃었고 누군가는 그 집 국수 맛 그립다 하며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날 오후 지훈이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먼지 낀 공기가 천천히 흘러나왔고 가게 안에는 여전히 온기가 남아 있었어요. 냄비와 국자, 오래된 간판, 그리고 벽에 걸린 사진. 그 모든 게 마치 주인의 숨결을 품은 듯 고요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간판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으로 오래된 글자를 문질렀어요. 진국당면. 닳아버린 글씨 사이로 새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문 안쪽으로 돌아와 테이블 위를 정리했습니다. 먼지 위에 카메라를 올려두고 그 옆에 한 그릇의 국수를 놓았어요. 국물 위로 김이 부드럽게 피어올랐습니다. 그 향기가 공기 속으로 천천히 번졌습니다. 지우는 의자에 앉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귀에는 면이 끓던 소리, 그녀가 반죽을 치던 소리, 그리고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는 문득 손에 들린 카메라를 들어 셔터를 눌렀습니다. 찰칵. 프레임 안에는 한 그릇의 국수와 햇살, 그리고 김의 선이 찍혔습니다. 그 사진은 마치 살아있는 기억처럼 따뜻하게 빛났습니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어요. 이제 이 이야기를 내가 지킬게요. 그 말과 함께 그는 사진을 벽에 걸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작게 쓴 글씨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날의 면 아직 따뜻합니다. 그날 저녁 골목길엔 다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누군가 국수를 먹으며 이 맛 그대로네 하고 웃었고, 지우는 주방에서 조용히 국자를 들었습니다. 김이 다시 피어올라 창문을 타고 골목으로 흘러갔습니다. 골목 저편 어딘가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바람에 오래된 간판이 살짝 흔들렸어요. 간판의 글씨는 닳았지만 그 아래 문구만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진국당면 진심으로 삶은 국수. 지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손끝에는 여전히 온기가 남아 있었어요. 그건 그녀가 남긴 사랑의 온도, 사람이 세상을 떠나도 사라지지 않는 기억의 향기였습니다. 하늘이 천천히 붉게 물들었습니다. 가게 문이 닫히고 불빛이 꺼졌지만 그날의 김은 여전히 골목 어딘가에서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어딘가에서 그녀와 그 남자는 여전히 따뜻한 국수를 함께 먹고 있었을지도 몰랐습니다. 야지의 인생극장 재미있게 보셨나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